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밀레니얼 세대시죠. 결국 여러분들이 공직 사회를 바꾸고 내용적으로 충실하면서도 각자의 개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조직 문화를 (4.7) 재보궐선거, 이 선거운동 내내 여야 모두 청년 민심 얻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치 참여 의식이 높고 전통적 진보 보수로 구분짓기 어려운 이들, 이번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들이 정치권에 일으킨 돌풍을 임혜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야는 일찍이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청년 맞춤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았고 유세단 중심에 청년을 세우는가 하면 현장의 마이크도 청년에게 돌렸습니다. 서울시의 CEO, 예전에 서울의 찬란한 발전을 이뤘던 그 CEO에게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모든 2030 청년들이 오세훈 후보만을 지지한다는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 거짓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양측 모두 선거 전 유세 마지막 무대로는 젊음의 상징인 신촌과 홍대 거리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여야는 왜 이렇게 청년들에 주목했을까요?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청년들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 보수의 이분법적 통념을 깨고 현안별로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는 MZ세대는 여야 모두 끌어안고 싶은 지지층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성세대가 국가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MZ세대의 특징은 다양성에 기초한 각 개인의 삶과 생활을 존중하는 세대예요. 높은 투표율로 드러나는 청년층의 적극적이고 활발해지는 정치 참여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IMF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부모님의 좌절과 실패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MZ세대만의 현실 감각, 공정에 대한 열망도 이 세대의 큰 특징이라고 분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진보 진영의 든든한 우군이 됐던 청년층이 이번 선거에서 등을 돌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현실 문제에 있어서 직장 문제라든가 소득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거. 그다음 또 한쪽은 내로남불, 무슨 불공정, 뭐 부정의 이런 부분들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거든요. 청년의 분노가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의 판세를 사실상 뒤흔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지층으로 떠오른 2030 MZ세대.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여야의 각축전은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나이대별로 한번 세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55년에서 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또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에 다니면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옛 386 세대도 이 무렵이죠. 이후 1990년대 젊은 세대를 대변했던 뭔가로 정의할 수 없다는 의미의 X세대가 있습니다. 이 다음이 Y세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기여서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X, Y 이후가 G세대로 이 MZ세대는 Y, G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대략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을 일컫습니다. 저도 간신히 여기에 포함되긴 하는데 단순히 나이만으로 이 MZ세대를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몇 가지 신조어가 있습니다.
자만추, 편견 없이 다양한 삶을 만나는 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프렌드, 누구와 친구를 결합한 단어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해지고 휘발적인 관계에도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또 선취력, 먼저, 착함을 취한다는 의미로 이 행동으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말도 이 MZ세대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줄 내기 문화가 있는데요. 이 착한 가게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돈으로 혼줄 내자며 물건을 팔아주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행동으로 가치관을 드러내는 이 MZ세대의 핵심 키워드로 공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애들이 공정에 민감하다고들 하는데 이 MZ세대가 말하는 공정의 진짜 의미는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설명, 그리고 정당한 보상입니다. 최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LH 직원 땅 투기 논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이들이 분노한 건 이런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른 롤린의 역주행에서도 이 MZ세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발표한 4년 전 곡인 롤린은 유튜브를 통해 새롭게 주목받았는데요.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오랜 무명 생활을 지낸 이들에 대한 응원으로 이어지며 이들은 MZ세대 사이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급기야 거북이 캐릭터를 닮아 이 별명이 꼬북좌인 멤버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라며 기업의 주식까지 매수합니다. 그렇게 실제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단순히 기업이나 콘텐츠 공급자가 만든 것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생산자가 되는가 하면 기업 의사결정에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신입사원에게 일 시키기 무섭다 호소하는 기성세대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요. 90년생이 온다를 패러디한 70년생이 운다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수직적 조직 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달리 직장에서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요구하며 기업 문화마저 바꾸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 되겠다 형들, 내가 총대 맬게.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 글은 LG전자 최초의 사무직 노조가 결성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31살 4년차 직원이 앞장서 노조를 만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일주일. 가입 인원은 약 4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성과급 논란뿐만 아니라 매해 느끼고 있던 그런 불합리함이 아무래도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 커리어나 이런 거를 감수할 만큼 보람 있는 일이고 당연히 그리고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CEO에게 성과급 산정 기준을 물었던 SK하이닉스 4년차 직원의 당당한 요구는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다른 기업들로까지 확산했고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노조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MZ세대들은 경쟁적 환경 속에서 좀 자라나다 보니까 그 기성세대에 비해 가지고 이제 공정에 대한 가치에 더 민감하고요. 해외 유학도 경험이 많다 보니 선진 노동 환경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제된 방식으로 이제 회사와 좀 더 소통하고 싶은 게 아닌가. 국내 MZ세대 3명 중 2명은 충분한 자금을 빨리 모아 조기 은퇴를 희망하는 파이어족이라고 답할 만큼 기업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MZ세대와 융합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공정성 요구가 어느 세대보다 강하다. MZ세대와 동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ESG 경영을 더 활발히 전개하는 것만이 기성세대에 비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권리의식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MZ세대. 기업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달라진 인식 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적극적이고 투명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기성세대 시선으로는 이들의 연애관, 결혼관, 또 소비 등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번 꽂힌 건 꼭 하고야만은 MZ세대의 목소리를 정다혜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도 MZ세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힘들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2030 청년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편견 없이 다양한 생활 방식을 존중합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으면은 혼자서 즐기면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동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동거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다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이렇다 보니 결혼은 필수다.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냐는 질문에 안 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약 7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취업은 필수라고 봤습니다. 연애를 할 때나 친구를 사귈 때도 이들에겐 다양한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한테 꼭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이 뚜렷해서 자신의 취향을 밝히는데 거리낌이 없고 이 때문에 소비도 소신껏 합니다. 이른바 가치 소비, 취향 소비입니다. 옷 쪽에 좀 많이 돈을 투자하고요. 제 주변에도 옷이랑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에 하나 꽂히면 그냥 거기다가 다 쓰려고 하더라고요. 뭐 낚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게임 같은 것도 자주 하고 사진 찍으러 좋아하는 거에서 이제 카메라 같은 거에도 좀 반려동물한테는 돈을 안 아끼고 좀 좋은 걸로? 욜로, 플렉스로 마냥 현실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스펙으로도 취업이 되지 않는 고단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20대들은 이제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다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집을 살 수 있나, 우리가 살 집은 있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들은 기성세대를 향해 하나의 단면만 부각할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감수성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 때 쓰는 관용구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 비디오 테이프가 뭔지 모릅니다. 안 봐도 유튜브, 안 봐도 VR이 더 어울릴 겁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써온 탓에 전화기도 이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신세대는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의 세대로 묶이는 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공유한 그 가치관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당대 사회의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